초등 때 근데 이렇게 뭐 즐겁게 관찰하고 막 엄마 아빠랑 그런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과학을 즐겁게 즐기던 아이들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문제집 푸는 과학 공부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초등 때는 과학 재밌어 하던 아이들도 중고등 때는 과학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초등 때의 관심을 좀 가능한 한 깨트리지 않으면서 중고등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선생님 생각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제가 그동안 너무 뵙고 싶었던 선생님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반가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지유 선생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먼저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지유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 넌픽션 작가이고요. 사람들을 과학 세계로 초대해서 과학이 이렇게 재미난 거예요 하고 같이 놀려고 글과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인연이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책을 소개하는 가장 그냥 초반 시절에 선생님의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맞아요. 저 봤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때 선생님 책이 뭐였냐면 이지유의 이지사이언스라는 이렇게 시리즈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는 왼손으로 그림을 선생님이 직접 그리시고 그죠? 스토리도 너무 몽글몽글한 막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와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했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이제 접해보신 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잘 읽었다, 이렇게 잘 보관해두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생님의 또 신작을 내셔가지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되게 예쁜 책인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저 식사를 못해가지고 햄버거가 너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식량이 문제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우리 기후변화가 문제 많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맞아요. 광범위한 문제거든요. 과학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회, 경제, 정치 뭐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어른도 어려운데 어린이들한테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들이 쉽게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 역시 먹는 거다. 먹는 거. 우리 안 먹으면 다 죽어요. 맞아요, 우리는 네. 다른 영양분을 섭취해야 살 수 있는 종속 영양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먹는 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식량으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자. 그래서 식량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다음에 기후행동, 그다음에 기후정의까지 이 모든 것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들으니까 조금 어려운 느낌이긴 한데 어떻게 재밌게 쉽게 푸셨는지는 정말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막 전문적인 과학 얘기를 하시니까 선생님의 이력을 제가 살짝 봤어요. 역시 알고는 있었지만 선생님이 지구과학 교육이랑 천문학을 전공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쓴 정말 과학 도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지금 초등학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 때 과학 공부를 되게 광범위하게 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생물에 이제 포커스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흥미에 따라서 옮겨가는데 요런 선생님이 보셨을 때 식량 문제와 기후 문제한테 약간 지구과학적 관점에서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좀 초등 때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과학 지식, 얻어야 되는 과학 지식 이런 게 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이 과학 활동을 해서 생산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그것만 평생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도 어렵고 어린이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식 가운데도 금방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종류의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을 이해하려면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것은 어린이들이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갈 거니까 천천히 가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더 중요한 건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지식 자체를 딱 얕게 외우는 것보다도
그리고 지식이 유효기간이 짧아요. 조금 지나면 그거 바뀌거든요. 바뀌는군요. 바뀌어요. 게 문제가 아니라. 잊어도 버리고 네. 바뀌기까지 해. 그래서 총체적 당국이 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거 되게 외웠는데 예. 그게 아니야. 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고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태도의 첫 발자국이 뭐냐면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 예, 잘 보는 거. 근데 이 잘 보는 게 뭔가를 장치를 해놓고 어떤 실험실을 꾸려놓고 거기서 잘 보는 거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반복해서 잘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면 아파트 화단 같은 데를 지나갈 거예요. 그죠? 지나가면은 어제는 저 싹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 조금 컸어. 며칠 지나니까 그게 꽃이 됐어. 하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차이 나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럼 늘 이제 보던 풀밭이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노란 꽃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행동의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저게 뭐지? 질문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왜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 뭔지 봐야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노란 꽃이 있었네. 이게 뭘까? 그거를 뭐 꺾을 수도 있고 여린 아이라면 그걸 그냥 볼 수도 있고 뭐 거기 이제 개인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겠죠. 이게 과학하는 태도의 첫 발이에요. 잘 보는 사실은 거. 별게 아니네요. 그렇죠, 별게 아니죠. 생각을 할 수 그럼요, 있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쨌든 다 첫 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물론이고 앞에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가능하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하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 환경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차이와 반복. 그래가지고 차이 있는 방법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생각의 변화를 몰고 오고 행동의 변화를 몰고 온다. 이게 과학하는 태도하고 똑같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길러주는 데는 자연하고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물은 사실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이 주변에서 변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절마다 변하는 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고 교과서에도 자연을 다루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저희 그 일식이었나요? 월식이었나요? 월식. 되게 대기월식. 네, 맞아요. 되게 크게 이제 매스컴에서 다뤄져서 그거 관심 있게 아이들이랑 보신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훌륭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달은 동그랗고 약간 노란빛 뜨는 달인데 그쵸. 어느 날 그 달이 붉은색이 되었어. 그럼 당연히 물을 거예요. 엄마, 아빠 저거 왜 저래?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거나. 그렇지.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잘 공부를 해서 제대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잘 전달이 돼서 좋을 텐데 5개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5개념을 전달해 줬다 할지라도 그 아이와 엄마 아빠 사이에 신뢰가 또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5개념이 아니라 개념까지 제대로 잘 전달해 줬다면 과학 공부 플러스 신뢰까지 1+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하시고 아이가 물어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과학 공부와 함께 이제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한다. 그게 그런 거 다 되는 게 과학의 기초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등 때 근데 이렇게 뭐 즐겁게 관찰하고 막 엄마 아빠랑 그런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과학을 즐겁게 즐기던 아이들도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렇게 문제집 푸는 과학 공부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초등 때는 과학 재밌어하던 아이들도 중고등 때는 과학 이제 너무 어려워서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초등 때의 관심을 좀 가능한 한 깨트리지 않으면서 중고등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렇죠? 매우 어렵다. 어렵다는 걸 전제로. 그럼요. 전제로.
사람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과학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는 정서적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 재밌어, 이거 신기해, 이거 한번 봐봐. 저기 저 노란 꽃이 어디서 생겼지? 이게 다 정서적 공감이거든요. 왜냐하면 행복해, 신비해, 뭐 이런 것들, 감정에서 우러나는 거. 근데 요거가 유효기간이 짧아요. 네. 그냥 어머 좋아, 와 하고 끝이야. 네네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 보는 거 좋아하다가 대학을 천문학과를 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도 재미도 없고. 예. 왜냐하면 보고 좋아했던 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어려운 그 수학, 물리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연구가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 부분을 어른들에게 잘 안내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네요, 나름대로 이들은. 그렇죠. 나는 별 연구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천문학과에 왔는데 와보니까 시키는 거 계속 수학하고 뭐 미분, 적분, 코딩, 물리만 막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낭만은 어디 가고 나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지나가는 그 정서적 공감을 인지적 공감으로 옮겨 타는 그 일이 중요해요. 예, 중요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수반돼요. 고통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그 초등학교 때 과학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신기하고 정서적 공감을 일으켰던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이 공부를 계속 잘 할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걸 누가 해줘야 될까요? 그런 트레이닝을? 그게 원래는 이제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교육 과정은 그런 걸 트레이닝 하도록 잘 짜여져 있어요. 있는데 요걸 이제 계획하고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 사이에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사람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 예, 네. 수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학생인데 미리 고등학교 수학을 땡겨서 한다거나 뭐 너무 어려운 걸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걸 한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넘어가면 그 앞에 받았던 과학에 대한 자연에 대한 정서적인 공감이 인지적 공감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너무 양이 과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학생에게 적당한 정도의 트레이닝이 주어지면 그걸 이제 다 밟고 나면은 훨씬 이제 훌륭한 과학 공부하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해야 한다. 수학 공부는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수학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셨구나.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고 예. 저희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수학이 과학의 언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과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수학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의 흥미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감정적 흥미를, 정서적 흥미를 이제 인지적 흥미로 이어가게 하려면 중간에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야 될 그런 과정들, 특히 수학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라. 이렇게 과하지 않게, 너무 미리 가지 않게, 적절하게.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책 이야기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저도 이 책을 쭉 봤거든요, 선생님. 역시나 알록달록하니 선생님의 책답게 되게 예쁜 책인데 아이들이 딱 봐도 되게 요런 저희의 감성과 맞는 아이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기후변화와 먹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른의 입장에서 딱 떠오르는 영화가 인터스텔라였어요. 저는. 그게 아무래도 그 기후변화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주하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책을 읽고 나서 뭐 충분히 흥미를 많이 가졌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했을 때 그 흥미를 꺼트리지 않고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인터스텔라를 보고 이 책을 보니까 더 이제 뭔가 반가웠던 것처럼 아이들도 이 책을 보고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이어가면 좋을까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영화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보기엔 좀 어렵죠. 맞아요. 어렵고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 한국일보에서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라는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딱 열고 들어가면은 밥상이 하나 딱 나와요. 네. 그다음에 위에 메뉴판이 쫙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그날 먹은 메뉴 거기다가 긁어오는 거예요. 뭐 쌀밥, 뭐 잡곡밥.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말해보세요. 뭐요? 뭐 삼겹살이요. 그러면 애들이 너는 아침부터 삼겹살 먹냐? 그러면서 그거 다 갖다 놔요. 네. 갖다 놓고 밑에 이제 계산 딱 누르면 오늘 한 끼를 혼자서 이렇게 먹었을 때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다시 포집해서 없애려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나도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만약에 자동차가 달렸다면 몇 킬로를 달릴 수 있고 요걸 계산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네네. 식구들이 뭐 그렇죠. 4명, 5명, 6명 있을 텐데 그 곱하기 19를 해보고 그다음에 며칠을 해보면 이런 방식으로 며칠 동안 몇 식구가 먹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계산을 다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한 가족이 정상 가족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뭐 어쨌든 4-5명이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먹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그거 다 없애려면은 나무를 산 하나를 가져야 돼. 나무를 다 심어야 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피부로 딱 와닿을 수 있게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단을 할 때 채식으로 식단을 해보고. 엄마들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나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고기를 막 넣어가지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채식을 하려고 하는구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숫자로도 딱 볼 수 있고 그런 거 이제 한 번씩 해보면 재밌네요. 진짜 재미삼아. 작가님의 책을 보고서 뭐 그런 거에 흥미를 가졌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걸 해보면 정말 살아있는 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해보세요. 해봐서 식단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그다음에 식재료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재배하거나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오는데 뭐 운송수단에 막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니까 그것도 이제 말로 하면 그냥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거 계산 한번 딱 해보면 진짜네 하면서 이제 딱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써보시면 영화 보는 것도 좋고 이런 활동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있을까요? 아까 이제 인터스텔라는 어른이 봐야 되고 어려운 영화다 그랬는데 요즘 넷플릭스에 돈 룩업이라는 보셨어요? 네.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예. 네. 그럼 아주 같이 나오네요.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니 거기에 이제 아주 연기력이 짱짱한 맞아요. 배우들도 다 나오시고 무엇보다 그 영화가 좋은 이유는 거기에 과학자도 나오죠. 정치가도 나오고요. 맞아요. 메릴 스트립이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정치와 사회가 어떤 식으로 맞물려져서 과학자도 처음에는 아주 그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과학은 논리와 객관성에 발을 딛고 무언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고 사회에 엮이게 되면은 변하게 되는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너무 상징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어린이가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뭐 영화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얻어서 그때 저 장면이 또는 저 대사가 또는 저 상황이 나한테 너무 인상적이고 상징적이었어. 그럼 어린이라도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도란도란 모여서 돈룩업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이제 학습 도서들을 읽다 보면은 내용 너무 좋은데 그냥 스토리로 읽고 넘어가기 아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학 도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읽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장치 같은 것들도 조금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공부로 이어가기 위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으로 넘어가는 장치를 제가 여기다 마련했어요. 뒤쪽에 이제 Q&A하고 그다음에 용어 해설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쨌든 어린이들이 재밌어? 어떤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와 이거 못 먹으면 나 큰일이야. 이렇게 정서적 공감을 하도록 앞에 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공부로 이어질 수 있게 그 다리 이제 인지적 공감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가 이제 점프업이 너무 크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촘촘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용어풀이하고 Q&A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몇 장 안 되는데 거기에 지식이 이제 꽉꽉 눌러 담아져 있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지식의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어른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무 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잘 뭐라 그랬죠? 정화해서 잘 정화해서 짧지만 보면 개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많지 않은 분량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보시면 다음 책 또는 다음 활동 아니면 다음 지식 활동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 책을 이제 Q&A랑 용어 설명 부분을 이제 작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 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어린이 독자라던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이 책을 잘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작가 입장에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책은 사실은 독자가 주도권이 있는 매체예요.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거는 보여주는 대로 시간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냥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집을 수 있고 내가 이걸 펼치고 싶을 때 펼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페이지를 10분 동안 봐도 되고 이게 나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독자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걸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누구를 가르쳐 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르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배운 거 제대로 배웠나? 내가 복기하는 시간도 있고 이거를 상대방에게 공유하면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어법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내가 다 이제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읽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하나는 첫째,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책 읽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공부 다 했으면 다 10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걸 읽었다고 내가 제대로 다 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같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이 부분이 또 남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아니었어? 그러면 상대방 그런 거였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독후 활동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막 짧은 시간에 많은 책 읽기, 무조건 독후감 쓰기 이렇게 해서 어린이에게 부담을 주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에서 반드시 한번 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 책을 읽으면 반드시 그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라. 학부모님들도 읽으셔야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엄마하고 같이 읽고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는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이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할머니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아까도 제가 공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것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SNS에도 보면은
그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라이크, 좋아요, 네. 그다음에 메시지, 뭐 말 댓글 달기, 그다음에 보면은 공유하기잖아요. 쉐어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어린이와 함께 이 책을 읽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라는 그 마음을 장착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그런 태도를 배우고 다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유가 아이들한테 체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걸 학습해야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읽으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이런 기회를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작가님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로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10분 뽑아서 이 책 이제 작가님이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분위기 너무 좋았잖아요. 아, 예.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선생님 책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